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9일 새벽 5시 40분입니다. 만약 검사 판사가 법대로 했으면 지금 정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몇 사람은 국가 반역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든지 아마 사형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판사가 지금은 문재인 정권 경호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이 사법부가 제3 권력 분립에서 제3부서가 아니라 행정부의 그 부자에 해당하는 사법부, 법무부와 비슷한 사법부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청와대로 향하는 이 수사를 일일이 차단하고 기소를 해도 재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있습니다. 기소 안 하고 기소되어도 재판 안 하는 판사가 이번에 또 인사에서 유임되었다네요. 앞서 법관 정기 인사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 관련 주요 재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유임시켰다. 요 조선일보 어제 사설입니다. 한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인사 관행은 철저히 무시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재판하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게 되었다. 진보 판사 출신,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특정 이념 경도된 이 판사 모임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러면은 기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 전 장관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지만 그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밤중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 부장 이상현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입니다. 부장검사 이상현. 그런데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되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전 장관은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다.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당시 산업부 정모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에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에 너 죽을래? 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하여 청와대 에너지정책 TF의 지시를 받고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 TF를 이끌었고 문병 과학기술보좌관과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TF 팀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을 수사하려면은 우선 이
당시 산업부 백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야 했다는 이야기죠.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법조인은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본류인 경제성평가 조작 수사가 윗선으로 가는 분수령이었는데 검찰이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기각 사유가 상당히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 기각 사유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는지 이것도 의문이에요. 이 사건에서 산업부 장관 부하는, 불법적 지시를 받은 부하는 구속되고, 부하가 구속되었으니까 그 상관은 구속 안 해도 된다는 이 이상한 논리가 여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게 긴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긴 기각 사유는 보통 판사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 사유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한수업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적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니, 가동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가동 중단이 되었죠? 그럼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그 부하들이 멋대로 한 겁니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 적용할 때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구속 기소된 사람들 아마 반 이상은 석방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함. 아니, 부하들이 이제 구속되면 앞으로는 상관은 구속 안 합니까? 부하들이 구속되었으므로 당연히 상관도 구속한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월성 1호기 등 탈원전 정책의 지휘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2015년 취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국가 100년 대계의 하나인 에너지 정책의 기본을 허무는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수명 연장을 위해서 수리를 하는데 건 1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제 가동 중단되느냐고 재촉하니까 그 아래로 장관, 그 밑에 국장 과장선에서 일사천리로 한수원을 압박해가지고 경제성을 조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팽팽 생생히 돌아가는 원전 발전소를 생명을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이 일련의 사항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죠. 물론 외환 및 내란에 관한 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소는 안 하죠. 자, 그런데 장관선에서 딱 막혀버렸다 이겁니다.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체가 드러났고 이제 비로소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법부의 제1 임무는 청와대 경호실 임무다, 대통령 경호실 임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전국 정치 법관 대표자 회의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스스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이 관계한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세금 내지 말자 하는 운동이나 판결 불복하자는 운동은 그 자체가 국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든 사람,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대장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대법원장을 법관들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한 부서로 전락했다는 이 세간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피, 땀, 눈물을 흘리면서 이룩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의 가장 핵심에 있는 이 법치를 허물고 있는 문재인, 김명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정리해야 할 법적 임무를,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 검사가 침묵하면서 경호원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법 연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비겁해서, 오로지 이유는 양심은 있겠죠. 그러나 비겁해서 행동을 못한다. 행동 못하는 양심은 그 양심이 아니고 그냥 감상이죠. 감상. 센티멘탈이죠. 센티멘트죠. 감사합니다.